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어제장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1% 안팎의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상당히 많은 종목들 상승불을 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이 AI라는 키워드 아래서 전력 설비의 양자컴 그리고 반도체까지 날아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코스피 오랜만에 2,540선 회복해주는 흐름이었고요. 하루에만 100포인트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보다도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더욱더 키운 채 마무리가 됐고요.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한 주가 흐름 보였는데 얼마 전 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됐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알테오젠을 비롯한 시총 상단의 바이오주들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역시 외국인의 매수 흐름이 유입이 됐습니다. 네, 전일 마감한 미 증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게 또 나스닥이었는데 나스닥의 경우에는 지난 12월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장중에 2만 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이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AI 관련주로서의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4% 올라갔고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또 다른 수혜주로 꼽히는 마이크로소프트 4% 가까운 급등세, AI 소프트웨어 대장주격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팔란티어도 5%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제 설 연휴 이어질 시장에도 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흐름들 이어갈지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과 힌트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개장 전에 살펴볼 이슈들과 함께 5분 증시 브리핑을 통해서 다 전날 마감한 이슈들 그리고 시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살펴보면서 관심주들 짚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시그널들 포착을 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공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다양한 자료들, 정보들 그리고 방송 이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팍스 통신망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 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시황들 그리고 종목들, 단기 공략주들 모두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세빈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한 시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양세빈 캐스터입니다. 어제 국내 시장부터 복귀해 볼까요? 어제 우리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우려가 덜어지면서 양 시장 모두 기분 좋게 마감했습니다. 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현재 관세가 보류 중이고요. 중국만이 10% 관세에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는 2,54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1% 넘게 기분 좋게 상승 마감한 모습, 그리고 장 초반부터 마감까지 상승폭을 꾸준하게 키워나갔고요. 코스닥도 0.8% 상승한 732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양 시장에서 메이저 주체가 기분 좋게 사들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은 8천억 원 매도했지만 외국인이 3,500억 매수한 모습, 또 기관은 4,200억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은 1,000억 원 가까이 매도했지만 외국인은 200억 가까이 매수했고 기관도 660억대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들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시죠.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네이버를 제외하고 전부 빨간불을 켰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장비 업종이 6%대, 그리고 운수 장비 쪽이 3%대, 전기 전자도 2%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먼저 반도체 투톱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5천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에 삼성전자는 1.5% 상승 마감, SK하이닉스는 3%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6개월 만에 2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오전 지난해 4분기에 실적 발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부진에도 HBM으로 경쟁력을 내세워왔던 SK 하이닉스 이 실적 발표는 이 최대 실적을 지금 보여줬다고 합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도 어제는 반등을 시도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1%대, 삼성 SDI 2%대, 그리고 에코프로 형제도 각각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나올 악재는 전부 다 반영이 됐다는 시각이 만연했습니다. 이어서 전선 쪽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북미 지역의 전력 교체 가속 페달이 붙고 있죠. 이 미국의 50% 이상이 교체 시기가 40년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HD 현대 일렉트릭 4%대,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3%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기계 장비 쪽에서 8%가 넘는 매우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원전 가동 확대가 기대되고 있죠. 그리고 21일 미국 진출을 위해서 가스터빈 수출 공동체를 꾸렸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국내 시장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미증시도 확인해 보시죠. 네, 3대 지수 모두 기분 좋게 올랐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만 선을 돌파한 모습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계획과 기업들의 깜짝 실적 발표로 이 나스닥의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다우 지수는 0.3%, 나스닥 1.2%, S&P 500 0.6%대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M7 종목 확인해 볼까요? 이 상단에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상승 마감이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4%, 또 엔비디아도 4%대 상승 마감한 모습, 그리고 오라클도 6% 넘는 상승 마감으로 이틀 연속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이 AI 인프라를 위한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들도 발표되고 있죠. 특히 지난 새벽에는 넷플릭스가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이 유료 가입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지난 새벽 13%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미증시는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AI가 포착한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토픽, 양자컴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 서약하면서 양자컴퓨팅 관련주가 최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리게티 컴퓨팅, 아이온큐 등이 최근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국내 관련주 우리로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아이윈 플러스도 상한가, 그리고 KCS, 한국전보인증 등도 10%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토픽, 우주항공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성 개척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로 미국의 몇몇 우주기업 주가가 폭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1일 뉴욕 증시에서는 인투이티브 머신스, 로켓캡 등이 각각 23% 그리고 30%씩 매우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요. 국내 관련주 베젤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루미르와 라이프 시멘틱스도 10%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관세에 대한 우려는 다소 옅어지면서 그리고 올해도 AI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우리 시장을 기분 좋게 끌어주고 있습니다. 장전 전략은 더욱 중요하겠죠. 다가오는 시그널들 포착해보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단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양세빈 캐스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빅스 대표님과 함께 오늘 개장 전에 다양한 이슈들 살펴보면서 공략할 수 있는 다양한 관심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방송 중에만 열려 있지만 팍스통신망은 방송 이후에도 열려 있기 때문에요. 지금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방송 이후에 개장 전략도 다양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욕 증시도 정말 분위기 좋게 마감을 했었고 또 우리 증시도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도 나왔는데 오늘 우리 분위기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벌써 장기간의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또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연휴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사실 연휴가 끝나고 나서가 이제 사실상 이제 증시의 본격적인 이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주게 되는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의 1월 달의 실적들을 좀 본다면 사실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가 현재까지 약간의 루즈함이 좀 남아있는 시점이지만 이후에는 좀 어떻게 흘러갈지 여기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의 최고의 궁금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우리가 딱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이 이틀 동안 우리가 연휴 이후에 또 어떠한 포인트를 잡아볼지는 오늘 방송에서도 나갈 테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저와 함께 교육과 이 수익을 한번 또 챙겨볼 수 있는 하단에 있는 QR코드 팍스통신망으로 오시게 된다면 저와 함께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볼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 연휴 이후에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연휴 기간에도 또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교육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관련주들 모두 챙겨가실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의 시황들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미국 증시가 지금 3거래일째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중에서도 반도체, AI 굉장히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가장 큰 이벤트를 소화했기 때문이겠죠. 그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이번에 또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에 대한 우려와 이 리스크들이 굉장히 부담이었다면 취임식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리스크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하게 얘기는 나오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미 글로벌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고 현재로서는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조금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전일 소폭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에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인 증시에 훈풍을 좀 불러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일 미국 증시의 이 상승의 주역은 또 따로 있었죠.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의 또 한 번에 이제 또 투자를 또 감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아마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관련돼서 대규모 투자를 또 감행하겠다라는 이슈를 통해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가 조금만 보다도 시장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AI와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 꾸준하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시겠지만 어제 그러한 부분들로 따라서 반도체와 양자암호 관련주들의 일부 소폭 상승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무려 4%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반도체와 AI의 전반적인 상승이 좀 이끌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제 오늘의 시장의 중심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AI도 AI고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하필이면 오늘 국내 증시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였죠.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 반도체 업종의 전반적인 격포제가 또 발생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4분기에 영업이익이 8.1조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삼성전자를 추월했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왼쪽에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아실 거예요.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져 나가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입니다. 우리가 차트는 조금 이따가 같이 볼 테지만 이 매출에 대한 실적으로 인해서 충분히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을 조금씩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시장의 포인트는 물론 다양한 테마들이 많이 또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시장의 포인트는 업종별 순환매 장세예요.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는 업종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승이 나왔다가 내려가고 다시 나왔다가 내려가는 그런 반복된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만 수익을 못 보는 느낌을 받고 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금의 시장 추격 매수는 안 되고요. 자, 저점에서 선침해를 해서 간단하게 슈팅이나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 챙기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필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장에 지금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하단에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으로 오시게 된다면 저는 이제 오늘의 시장의 포인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할지를 머릿속에 이미 생각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입장하셔서 오늘의 수익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AI와 관련해서 대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또 발언을 한 만큼 이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SK하이닉스 4분기 영업이익이 또 발표가 됐는데 역대 최대입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썼다고 하고요. 매출은 기존 최고치였던 2022년보다도 20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도 반도체 슈퍼 호황기로 불렸던 2018년의 성적을 뛰어넘었고요. 여기에 삼성전자까지 추월한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오늘의 반도체주들 움직임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개장 전부터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개장 이후 전략들까지 실시간으로 잡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개장 전 이슈부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저희 반도체에서 바로 이야기해봐야겠죠? 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이나마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그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죠. 스타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미국 AI 인프라에 대략 5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이벤트 프로젝트가 준비 중이기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도 했어요. 소프트뱅크는 이제 지금 그 정도의 돈이 없지 않나. 사실상 이제 돈줄은 소프트뱅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돈줄이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좀 찬물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지만 아무래도 기대감을 반영시키기에는 충분한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정도는 우리가 수익으로 챙겨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른바 스타게이트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기업들이 포함이 되는데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세계 2위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 그리고 일본 소프트뱅크와 합작사를 설립해서 미국 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이에요.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20개 이상 추진하고 설립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알 겁니다. 그 많은 데이터 센터를 건축을 하고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 효과를 계속 누리고 왔잖아요. 네. 자, AI가 움직이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뭐였었어요? 전력 설비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드는데요. 맞아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더 많아질 건데 전력 어떻게 전기 부족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전력 설비가 직접적으로 움직임도 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사실 AI가 움직이면서 AI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 뒤에 받쳐줘야 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AI 반도체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사실 전일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 AI가 조금만 묻었다 하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상승이 나왔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AI의 수혜로 여러 가지의 테마들이 동반 상승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대략 700조 가까이 쏟아붓는 트럼프 K 반도체와 전력기기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 방금 제가 언급을 드렸던 내용들이긴 해요. 자, 합작사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내역들이고, 자, 4년간 최대 5천억 달러, 하나 기준으로 약 718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AI 물적 인프라와 가상 인프라를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대한 파트너 어디가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ARM 등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움직일 수혜받을 종목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일단 한미 반도체,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죠. 사실 반도체 중에서는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던 종목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도체는 한미 반도체를 같이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세명장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이번에는 좀 같이 보도록 할 건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이 종목은 굉장히 주가가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었어요. 원래 주가가 어디였냐면, 자,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종목의 주가는 2,000원, 3,000원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 때 24년 6월 달까지 주가가 20만 원 가까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이 종목 2,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상승폭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몇 퍼센트가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에코프로만큼은 오르지 못했었지만 사실상 에코프로를 뒤잇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략 7,000%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준 종목이죠. 자, 근데 이 종목이 아직도 상승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높게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거의 다 그 종목들의 하락이 이어지고 거의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는 현상들을 많이들 보셨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건강한 종목들, 앞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성장성이 보이는 종목들은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만큼 7,000%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냈다고 했지만 자, 기대감으로 이 정도가 올랐으면 기대감을 받쳐주는 실적들이 나와야 되겠죠. 자, 실적들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주가가 일부 하락을 했었지만 최근에 다시 기대감이 동반되면서 이 실적들도 받쳐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서 1차 상승을 뒤늦는 2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시점에서 바로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은 이미 이 돌파 매매의 시점을 넘어섰어요. 왜냐면 지금 저항대 1차 저항대를 넘어섰고 두 번째 2차 저항대를 돌파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물을 한 번에 소화하지 못할 경우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지금 겹투제가 나오게 되면서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금액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 실적 이런 겹포제가 발생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오늘 아무래도 시장의 이벤트는 전반적인 반도체에 골고루 유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수급이 모자라게 된다면 다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오늘 빼놓을 수가 없겠죠. SK 하이닉스의 차트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제가 일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개를 놓고 이 회원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자, SK 하이닉스를 살까요? 삼성전자를 살까요? 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우리가 2020년도 당시에는 사실상 삼성전자를 사라고 많이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적 자체도 그렇고 크게 빠지지도 않았었기도 했었지만 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었던 그런 시점이기도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올랐던 시점에서 AA 반도체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돌고 보니까 재료에 대한 이런 주가 메리트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하면서 2022년도, 23년도에는 삼성전자보단 SK 하이닉스를 사라.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을 겁니다. 네. 지금의 차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는 작년 7월 달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 대폭 하락하는 모습도 만들어줬었죠.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고점을 만들고 이 삼성전자가 하락할 때 주가가 같이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고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서 지금 시점에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호재까지 이렇게 나타났다? 실적까지 나왔다? 그러면 사실 이 구간을 넘어설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겠죠. 왜? 자, 지금 간단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슈를 봤을 때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보다 보면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조금 더 훨씬 더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저평가에 대한 수혜로 이 SK 하이닉스의 수급이 조금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제가 18만 원대, 14만 원대도 SK 하이닉스를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는 물론 이런 종목을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10%가 빠져도 20%가 빠져도 내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가셔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여기에 대한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도 받아보고 싶고 여기에 대한 같이 한번 공략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박스통신망으로 꼭 함께 오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또 이제 앞으로 반도체도 봤다면 전력 설비에 관련된 내용들도 봐야 되는데 사실 오늘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도 전력 설비도 있기는 해요. 다만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전력 설비에 대한 수급도 몰리게 된다면 우리가 전력 설비도 같이 공략을 해볼 겁니다. 근데 시간적인 부분상 제가 오늘 전력 설비까지 같이 살펴드리진 못하고 지금 팍스통신망으로 오시게 된다면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 팍스통신망 안에서 또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개장 전 이슈 첫 번째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도 AI에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오늘 발표된 SK 하이닉스 역대 최고 실적을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반도체 흐름들 지금부터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미반도체 짚어주셨는데 그동안 기대감에 올랐다가 실적이 받쳐주지 못해서 빠졌다가 다시 한번 기대감에 올랐는데 이번엔 실적까지 잘 나온 종목인데요. 현재
앞으로 이렇게 계속 돌파하는 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매매하는 시점은 조금 넘어섰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어느 정도 자리가 나올 때까지 이 종목은 관심 보시면서 좀 지켜보시다가 대표님이 전략 주실 때, 대응 방법 주실 때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오늘도 역시 또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실적이 나왔지만요. 어떤 시점에서 공략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 다양하게 살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박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전력 설비 관련 주들까지 함께 다뤄주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오시고요. 두 번째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 시장은 이제 뭐 AI, 반도체, 전력 설비가 강한 모습을 보일 테지만 네. 그럼에도 우리가 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화면 같이 보시면서 우크라 재건은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트럼프 취임식에 있어서 이 푸틴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우크라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평화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또 쉽게 이어지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푸틴 대통령 곧 우크라 협상 안 하면 높은 관세 부과를 제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세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맞습니다. 이제 전 세계를 이제 관세로 이제 다스리려고 하는 내 그런 말 안 모습들이 들으면 관세 맞아요. 부과할 거야. 네, 이런 그러다 느낌이에요. 보니까 사실 이제 전 세계가 사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금 관세잖아요. 네.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도 이런 관세를 또 협박 이 무기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또 스탠스를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만약에 우리가 또 이렇게 관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네. 자연스럽게 이건 못 참겠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내심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전반적으로 최근의 흐름들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이슈 하나로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포인트는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종목들만 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엊그저께도 나왔을 때 우크라 재건 그때 당시 트럼프 취임식에서 있었던 이슈를 가지고 이 두 종목을 제가 살펴드렸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의 흐름들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요일 날 우리가 그때 당시 단기적으로나마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게나마 수익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이 이어졌어요. 자, 근데 지금에도 포인트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시장의 상승에 따라서 우크라 재건주들이 1차적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자, 근데 여기서 21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한번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추세적인 부분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었다면 이 21선의 눌림목에서 회복을 시켜주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까지 빠지느냐? 11,000원과 10,000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의 눌림목과 이슈를 통해서 동반이 이 상승이 나왔고 자, 이때 당시 그냥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를 해줬죠. 그렇다라는 건 자체는 단순하게 조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상승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추가적인 재료로 통해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 다시 한번 5일선과 11선에서 지지를 받는 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1선에서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21선에서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도 지금 충분히 지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보더라도 지금 동시효과만 보시더라도 알겠죠? 자,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 1.3%대에서 상승 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더라면 하락 출발하면서 이 구간이 한 번 더 무너졌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든 자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현재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오늘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충분히 브리핑을 들었어도 공략하는 방법을 모르시겠다 하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자, 이 종목 말고도 SY 스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이 굉장히 유사하죠. 자, 똑같이 상승 나왔다가 21선 이탈 나왔어요. 21선에서 눌림목으로 이제 다시 바뀌었고 다시 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의 시점 다시 한번 조금 더 변동성이 나오기는 시작하지만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줄 확률 아까 대동기어처럼 똑같은 포인트로 공략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조금 교육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 21선과 11선, 5일선 이동평균선에 대한 교육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추세적인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방송상에서 다 풀어드리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제가 수익을 많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스통신망에 계시는 분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여러 번 또 교육도 진행을 해주시고 다뤄주셨던 또 주제기도 합니다. 최근 또 관세를 무기로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내비쳤죠. 이렇게 발언 수위를 계속해서 좀 높여가면서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습들도 나타나는데 단기적으로라도 이 재료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자리에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챙겨와 주셨는데 대동기어와 SY 스틸텍 모두 현재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 놓여 있고요. 자리를 지켜주려는 흐름에서 오늘도 출발할 예상이라서 충분히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다양한 팁들 그리고 힌트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팍스통신망 열려 있기 때문에요. 지금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1월 23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불 켜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오늘은 2,540선을 반납한 채 2,536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730선은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업종들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과 상승하고 있는 종목의 수가 좀 비슷한 상황이고요. 현재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홀로 양시장에서 담아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도 현재 조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5%까지 내려왔습니다. 2%대 하락 출발했었는데 낙폭을 조금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21만 7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하락 전환했습니다. 1.2% 빠지면서 5만 3,600원 선까지 현재 내려온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 전반적인 하락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삼천당제약과 클래시스, 리노공업은 상승 출발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또 뉴욕 증시 분위기보다는 그 커플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지수 흐름 어떻게 포착이 되고 있는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우리가 다소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전반적인 이 반도체가 최근까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 이건 이제 사실상 이제 재료 소멸로 인식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소 장 초반은 조금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매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를 해주면서 전반적인 증시의 분위기가 조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 건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차익 시현으로 먼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본다면 대표적으로 전력 설비 위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1%대에서 2%대 가까이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재룡전기나 LS 일렉트릭이나 제일 일렉트릭 같은 대표적인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력 설비가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AI에 대한 수혜도 있지만 지금 미국 LA에서 추가적인 산불이 또 나왔대요. 지금 강풍이 또 발생이 돼가지고 네. 산불이 또 나다 보니까 우리가 일전에 한번 직접 봤잖아요. 움직이는 것들이 산불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도 전력망으로 인한 수혜가 결국엔 전력 설비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인식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AA에 대한 호재 그리고 LA 산불에 대한 수혜까지 지금 겹쳐지면서 반도체보다는 전력 설비에 지금 조금 더 치중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증시가 빠지는 이유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과 내일이면 증시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끝나잖아요. 네. 주가 마무리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장기간 이 연휴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오히려 상승이 좀 많이 과하게 나왔거나 조금 루즈하게 흐름이 이어졌던 업종들은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과 리스크들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상승이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고 이 루즈한 종목들은 계속 꾸준하게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시장 종합 상황도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합니다. 상승 종목보다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저점이 잡혀주는지가 지금의 장 초반의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분봉 차트상 보면은 개파라고 출발해서 아직까지는 바닥이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 증시가 개장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뭐 미국 선물의 시간 외 선물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 국내 증시의 바닥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들을 내가 포착을 못하겠다면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지지가 받쳐지는 건가? 이제 조금 사도 되나? 팔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궁금증이실 텐데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왼쪽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으로 오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의 시장 포인트 여러분들이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안내를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우리 시장 아쉬운 출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대감에 올랐었던 부분들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우리 증시에서 힘을 받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어느 정도의 저점이 잡혀주냐가 포인트인데 현재까지 저점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현재는 전력설비 관련주들 또 산불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가주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실시간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점을 잡아주는 포인트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이제 10여 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 나오는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실시간 전략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앞으로 연휴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종목으로 챙겨와 주셨으니까 오늘 이 종목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떤 테마에서 만나볼까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AI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장을 주목할 부분은요. 트럼프밖에 없어요. 트럼프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엊그저께 취임식을 통해서 이제 화상의 성조기를 꽂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미국 증시에서 우주항공주가 또 굉장히 엄청 강세를 올라갔죠. 보였었고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일부 우주항공주들이 날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엔 또 뭐가 나왔어요? 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이슈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혜주를 또 찾아봐야겠죠. 근데 앞서서 우리가 뭐 반도체나 전력설비 관련주들을 살펴봤는데 저는 최근의 흐름들, 이 이슈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서 조금 더 뒤에 후행적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종목을 하나 챙겨왔습니다. 바로 액침냉각이라는 기술의 관련주를 갖고 왔는데요. 액침냉각,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좀 이슈가 나왔던 새로운 따끈따끈한 테마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액침냉각이라는 기술 자체는 굉장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 이슈 자체는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테마성으로 움직인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 업종은 앞으로 기술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스타게이트, 미국 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건 아까 우리가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오픈 AI와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가 합작사를 설립해서 미국 내 데이터 센터 등을 구축을 하는 그 이슈인데, 자, 대략 20개 이상의 구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뭐가 들어가요? 굉장히 많은 전자기기와 이 반도체들 온갖 많은 것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전자 설비들이 굉장히 과열되면 과열될수록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AI에 대한 전자기기 이거에 대한 과열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사실 데이터 센터들을 만들면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전력적인 부분들도 크겠지만 이 이슈를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빅테크가 서로 손잡은 이유 AI의 고도화입니다. AI가 학습할 데이터 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했지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인프라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데이터 센터를 계속 꾸준하게 늘려가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된 거고, 자,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데이터 센터의 안에 전자기기를 어떻게든 과열을 해결해야 되는 게 현재 이 AI 업종의 최대의 난제예요. 자, 근데 지금 특수 제작된 비전도성 액체에 완전히 담가서 냉각하는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 PC만 보더라도 안에 쿨러가 있죠. 바람을 열심히 돌리는 선풍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선풍기 같은 게 계속 돌아가면서 열을 계속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공냉식 방식보다 지금 이 순행식 방식인 이 액침 냉각으로 이 설비를 할 때 여기에 대한 과열을 잡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확실히 여기에 환경적인 부담도 덜 가게 되고요. 자, 액체가 직접 기기를 감싸서 냉각하기 때문에 공기 냉각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열을 제거하는 방식이 바로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뭐 HBM, CXL 여기에 대한 유리기판까지 많은 테마들을 살펴봤지만 액침 냉각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AI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상승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는 있지만 액침 냉각의 기술이다 하고서 빵 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그 빵 튀기 전에 우리가 선취매를 해서 잡자는 얘기입니다. 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 공정에서 사용 후에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가스 정화 장비인 스크러버를 국내 업체 최초로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공정성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공정 효율을 개선하는 온도 조절 장비인 칠러를 제조를 하는 기업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액침 냉각 방식의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이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기술을 간단하게 이슈를 살펴봤고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 월봉 차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월봉 차트인데, 자,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2,500원대부터 상승 출발을 해서 3만 원대까지 무려 9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자, 나왔는데 자, 지금도 추세가 꺾인 게 아니에요. 왜? 저점이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고점도 계속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고점도 고점대로 저점도 저점대로 이 우상향 포인트를 꾸준하게 늘어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근데 차트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이슈를 다 함께 살펴봤잖아요. 앞으로 액침 냉각 기술은 이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 굉장히 많은 AI 기업들의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도 충분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호재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면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점 월봉 차트로 봤을 때 꾸준한 우상향 차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 차트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 당시에 작년 초에 이때 이 상승이 전부 다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고점을 만들고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확실하게 받아준 종목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구간이 깨지지 않고 15,000원대에서 지지를 무려 6개월이 넘게 계속 받아왔다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자, 이 구간에서 매집이 꾸준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이 구간을 돌파했을 시기에 충분히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자, 지금 방금 제가 화살표로 그려드렸었죠. 자, 월봉 차트로 돌아가서 볼게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안 잡고 뒤늦게 잡는다면 또 어디서 잡아야 돼요? 25,000원, 27,000원 저 위에서 잡아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의 시장 공략 포인트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점에서 미리 들어가서 우리가 앞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보는 그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도 좋아요. 왜냐? 우리가 시장이 앞으로 올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면 전반적인 종목들의 주가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을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수익 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종목 액침 냉각 관련주로 사실 제가 이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잠깐 현재 시점을 봤는데 이미 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이미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뒤늦게 들어간다면,
자, 반도체 지금 전부 다 하락하고 있죠. SK 하이닉스, 그리고 여기에 추가 삼성전자까지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종목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종목 제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 제가 안내를 드릴 테니까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으로 오시고요. 지금 이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공략 중이고 수익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뒤늦게라도 빨리 오셔가지고 수익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네,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서 정말 우리 시장도 등락을 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중에서도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AI 인프라에 5천억 원 넘는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죠.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 이 전자기기 과열을 해소하는 게 또 AI의 최대 난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관련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또 액침 냉각 기술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전자기기를 특수 제작된 반도체, 이 비전도성 액체에 완전히 냉각을 할 수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온도 조절 장비인 칠러를 또 제조를 하고 있고요. 국내 업체 최초로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비를 또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리를 봤을 때도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팍스통신망 안에서 또 함께 공략하신 분들은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이지만 오늘 자리에서 잡아볼 수 있는 전략까지 주시겠다고 하니까요.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AI와 반도체가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들어오셔서 고점으로 올라가기 전에 미리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시간이 약 3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대표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장이 출발한 지 15분여 흘렀습니다. 현재 AI가 포착한 테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AI 포착 테마를 보셔도 저희가 개장 전 이슈에서 살펴봤던 테마들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선주들, 전력설비 관련주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오늘 살펴봤던 종목들 그리고 테마들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우크라 재건주들도 살펴봤었는데 지금은 소폭 지금 상승불을 켠 곳에서 좀 빠지긴 했지만요. 얼마 전까지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빨갛게 이렇게 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개장 전 이슈들을 살펴보는 것만 하더라도 개장 이후에 다양한 전략들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안전한 자리에서 좀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또 어떤 부분들 주목하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초반의 시장에서는 아까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저점을 아직까지는 잡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 골고루 조금 더 업종별 선매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 조금 더 유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시장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전부 다 물리게 돼요. 왜냐하면 요즘의 시장은 이 시장의 약간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분들 보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제일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의 시장 이제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라서 올라가고 있기에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내려가고 또 오히려 내가 투자하지 않은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반복되는 현상들이 지금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위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라도 아래에서 눌림목을 잡고 공략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본전에 탈출하던가 약수익을 보고 탈출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조금 더 루즈하게 기다리지만 안전하게 손실폭이 조금 더 적은 하단에서 잡았을 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똑같은 기간에서 기다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눌림목에서 잡았을 때 조금 더 수익을 크게 먹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 분명히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이 눌림목에서 잡았을 때는 우리가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볼 수가 있다는 점, 이게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액침냉각 관련주를 제가 오늘 밀착 종목으로 갖고 왔는데 사실 이미 상승이 나왔어요. 제가 그냥 어차피 오늘 공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상승이 너무 크게도 나왔기 때문에 어제 사실 종가 베팅으로 우리가 같이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9%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고가 기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직접적으로 보진 않을 거지만 여기다 후발주 정도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액침냉각, 다른 반도체들은 다 떨어지는데 이 GST
후발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딱 생각해둔 종목 하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팍스통신방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래서 시그널 포착 종목 잡아보시고 팍스통신방 들어오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공략해드렸던 GST 현재 고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후발주 팍스통신방에서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